업고 나왔다가 저녁에 못 볼 수가 있는 직업이 저희 직업이에요. 일단은 살아있는 전선을 만지면 위험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한다고 봐야죠. 안녕하십니까. 시사현장백 윤주성입니다. 물과 공기처럼 하루 24시간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을 위해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원들입니다. 이들은 22,900볼트의 고압 전선을 직접 만지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정전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임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인근의 한적한 마을. 전기원들이 낡은 전선을 교체하는 현장입니다. 비좁은 버킷에 몸을 맡긴 채 얽히고 설킨 전선 사이를 오가며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 길을 가다 한 번쯤 봤을 익숙한 풍경. 하지만 작업하는 전기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크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옆에다 죽을 수 있는 도구를 놔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작업을 하죠. 내가 여기서 조금 실수하면 내 몸에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손발 잘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전기원들의 두려움은 작업 중에도 여전히 전선에 흐르는 전기 때문입니다. 그 세기는 22,900볼트.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공구가 전선에 닿을 때마다 강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전선 교체 작업에 이런 방식이 사용되는데 현장에서는 이선공법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전기가 흐르고 있는 기존 전선을 바로 옆으로 당겨서 옮겨준 뒤 새로운 전선을 다시 펴주고 기존 선은 절단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작업이 모두 22,900볼트 전기가 살아있는 전선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간격은 50에서 70cm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기원들은 전선 가까이에 다가가기만 해도 22,900볼트의 위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선들 사이 근처 한 3cm만 가도 이렇게 이 온몸에 전기가 좀 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손을 만지고 있으면 이 밖에 안에 이 다리 같은데 이런데 이 그리 같이 통해서 막 때려 전기가. 이게 좀 세게 될 때는 사람이 막 꼬집은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 나죠. 작업 현장에서 전기원들을 지켜주는 절연 고무 소매와 장갑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껍고 무거워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게 전기원들의 하소연입니다. 팔이 이제 행동 범위가 또 틀리고 이걸 착용함으로써 힘이 더 많이 배로는 소모가 되죠. 절연 장갑을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너트를 끼우기도 공구를 다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버킷 모서리에 고정하고서야 너트는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호 장비가 있어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작업 현장. 남모르는 고민은 또 있습니다. 일단은 살아있는 전선을 만지면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다고 봐야죠. 일단 사고가 났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됐을지 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려면은 보험도 우리는 안 받았잖아요. 위험직종 일이라고 하고 보험회사에 우리 안 받아요. 거부해요. 전기원들은 이선공법이 도입된 이후 감전사고가 급증했다고 주장합니다. 1975년부터 전기원으로 일해온 정혜원 씨. 정 씨도 이선공법으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면 30전 이하로 가까이 가면은 불어불게끔 되어서 22,900볼트란 것이 어느 말에서 투트라인이잖아요. 그거 불어버려요. 저압 같은 경우는
땡겨불지 않습니까? 전기가. 우리를 딱 땡기는데 고압일수록 땡겨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했어요, 제가. 다행히 전기가 몸을 빠져나가 죽음은 면했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 손가락 2개를 절단하고 발에는 구멍이 뚫리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지금도 걸으면 나 신발을 내가 사실은 차에다 한 7, 8컬을 갖고 다녀요. 딱딱한 신발을 못 신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주 바꿔 신고 발이 피곤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돼서 좀 걷기가 걸잖아요. 전기원들의 몸에서 감전 사고의 흔적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팔 전체에 화상의 흔적이 새겨졌는가 하면 전기를 직접 만졌던 손뿐만 아니라 전기가 몸을 거쳐 발로 빠져나가며 생긴 흉터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전기원 노조는 2009년부터 13년까지 광주 전남에서만 감전사고로 7명, 전국적으로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민감한 주장에 한국전력도 자체 분석을 통해 공식적인 자료를 최근 내놓았습니다. 노조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감전사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5년간의 어떤 감전재해에 대한 그 사망자 수였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3명은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지금 논하고 있는 활선 작업 위에 휴전 작업 여러 작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업을 다 포함해서 13명이었고요. 순수 그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 부근에서 작업하는 활선 작업에 의해서는 6명 정도 감전재해를 당한 걸로. 하루 일과를 마친 전기원들이 3355 모여듭니다. 특별한 검진을 받기 위해서라는데 먼저 체열이 이루어집니다. 그 활선 작업 중에 그 전자기파 노출로 해가지고 백혈병 그 발생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갑상선 암 같은 것도 보고 전반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혈액 채취가 끝난 다음엔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평소 건강 상태와 작업 환경 등을 묻는 질문에 꼼꼼하게 답합니다. 30년 넘게 전기원으로 살아온 정점수 씨에게도 처음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런 검사 해보신 적 있으셨어요? 없어요. 회사 자체에서 해준 적은 없어요. 노조가 전기원들의 건강 상태에 눈을 돌린 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장상근 조합원이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한번 여기서 전자파, 조주파 이런 거 측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장상근 씨 부인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1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넉 달 만에 숨진 남편.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됐잖아요. 진짜 누구 못지않게 힘도 굉장히 셌거든요. 막 씨름 그런 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4개월 전에는 어머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김 씨는 남편의 직업과 백혈병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일반 우리가 핸드폰이나 전기장판을 해도 이렇게 전자파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애들은 백혈병의 그 원인이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살아있는 전기를 22,900볼트를 만지고 있잖아요. 그 전기를 어마어마한 전기를 맡고 있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담당 의사도 직업과 질병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기장은 소아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 요인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 그룹 T2B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정기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보다 높은 강도의 전자기장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그런 전자기장이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 실시한 1차 혈액 검사엔 전국의 전기원 571명이 참여했습니다. 백혈병과 갑상선, 당뇨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세포가 찌그러졌다든지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백혈병은 아니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거니까 확인해봐야 될 이런 문제. 그다음에 갑상선. 갑상선 어찌됐든 갑상선 기능 수치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한 70여 명 이상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당뇨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관여하겠지만 현재 당뇨라고 진단될 수 있는 사람 한 40여 명 나오는 거죠. 아직은 1차 조사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확인된 셈. 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암 환자 실태 조사에 나서 광주 전남에서만 8명을 찾아냈습니다. 아직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박종수 씨도 그중 한 명으로 재작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피곤하긴 하죠. 이제 저녁에 가면 피곤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평생 먹여야 되는 약이 있잖아요. 이제 호르몬 분비를 못 해주니까 그 대신 갑상선 떼어내서 그걸 대신해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을 한 이틀 안 먹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해. 그냥 멍하니 띵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생각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갑상선을 모두 떼어낸 박종수 씨.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처음보다 크게 나빠진 것은 없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뭐 건강한 상태는 아니고 그렇지만 또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뭐 현재 정도로 잘 이렇게 추적 관찰하고 있는 분입니다. 담당 의사는 전자기파와 박 씨의 갑상선 암이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힘들지만 질병의 특성상 좀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그 암보다 갑상선이 그런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환경적인 그 영향을. 해외에서도 전자기파 노출과 질병과의 연관성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철갑 교수는 최근 연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스위스 철도원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백혈병 발병 사례를 조사했는데 연관성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적게 노출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더 못하게 보자면은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게 이제 사망이잖아요. 발생이 아니라 백혈 죽은 사람들이 사망 발생하고도 비슷할 수 있으니까 2.4배 더 높더라. 백혈병으로 이렇게 발생할 이렇게 한 1.4배 정도 이렇게 높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자꾸 이제 반복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이 연구도 하나의 사례일 뿐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엔 부족하다는 점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20년, 30년 연구해가지고 그럼 이런 말을 그럼 지금 의심되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럼 20년, 30년 후에 결과 볼까? 그 무슨 의미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방 차원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라도 전자기파에 덜 노출돼가고 덜 사고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전기원들의 작업 환경과 각종 질병과의 연관성은 아직 명백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에 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11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전기원 4,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모인 자리.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입니다. 22,900볼트라는 부분이 사실 상상도 없을 만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면 220에 용접하신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220에 용접이 되는 건데 22,900볼트라면 얼마나 큰 불꽃이 발생되겠어요. 한번 저희 실수하면은 그냥 뭐 팔다리 기본 절단에다가 이들은 이송공법 대신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패스 공법은 정전 없이 작업한다는 점에선 이송공법과 같지만 작업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지상에 별도의 케이블을 깐 뒤 전기를 연결해준 다음 기존의 전선을 모두 철거합니다. 기존 구간에 새 선을 설치하고 나면 케이블은 철거합니다. 살아있는 전선 바로 옆에서 새 선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으로 시공할 때 하고 직접 할선 전선 이선 공법으로 시공할 때 하고 안전사고가 꽤 차이가 나더라.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을 할 때는 안전사고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할선 이선 공법 시공이 도입되면서 안전사고가 말없이 발생을 해버렸죠. 노동계의 문제 제기에 한국전력도 바이패스 공법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작업자가 활선 상태의 전력선에 많이 근접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활선 공법에 다 진단을 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과연 작업자들한테 어려움을 주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총체적으로 저희가 종합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협력업체가 받은 한전의 작업 지시서입니다. 공사 유형 활선 무정전, 즉 이선 공법으로 작업하라는 뜻입니다. 한전에 확인한 결과 이선과 바이패스 비율은 10대 1로 아직은 이선 공법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현장 가서 보면 전부 이선 공법으로 공사가 시공 지수가 떨어져 있어요. 공소 시방서를 정확하게 설치해주라 이거죠. 케이블 공법. 공사를 받고 있는 협력업체 관계자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한전이 바이패스 공법으로 작업 지시를 하고 추가 경비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는 주장. 자연 밖에 들어가는 건 하나에 뭐 1억 5천씩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정전 바이패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많이 비싸요. 이제 동전으로 되어 있는 게 무겁고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는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거죠. 협력업체는 작업 방식을 변경할 경우 인건비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을 하게 되면 케이블도 보수를 해야 되고 다시 또 이제 끝나고 나서 그걸 다 철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력 소모가 훨씬 많죠. 작업 방식을 떠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협력업체들의 편법 행위도 문제입니다. 정기원 노조는 현재 인력으로는 이선 공법으로 작업하기에도 벅찬 곳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2명씩 교대로 하게 되고 있어요. 한조 법규상. 그렇지만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명씩 승주를 하고 계속 고압을 지금 만지고 있죠. 그렇다가 보니까 피로 누적 이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죠. 원래 한전의 발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협력업체는 최소한 13명의 인원을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 감독을 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또 인원 한전에서 공구 및 인원 실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류상으로 검토해보니까 한전에서는 서류상으로 이제 암벽해보니까 뭐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협력 회사에 6명에서 7명. 지금 적게는 3명 한 데도 있어요. 사실 전기원의 안전 문제는 무정전이라는 대전제가 낳은 딜레마의 성격이 짙습니다. 1993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전 작업으로 인한 정전이 흔했지만 지금은 작업 정전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1993년에는 각 가구당 전기공사로 1년에 127분이 정전됐지만 2년 뒤엔 20분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5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변화 뒤에는 전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활성공법 도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력 서비스의 혁신적인 변화였다고 평가합니다. 국민 대부분은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이외에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면서 정전을 체감하기는 되게 어려운 어떤 그런 사회가 되었거든요. 작업 정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전이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 정전이 되는구나. 내가 불편을 그래도 좀 감수해야지 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당장 모든 화선 작업을 폐지하고 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전력 협력업체 소비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기원들은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전신주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 최근 정치권에서도 전기원들의 건강 문제와 열악한 작업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검진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한전은 지금까지 공사공법 자체를 활성공법을 자제하고 케이블 공법에서 안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원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은 사실 한전과 협력업체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들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전기원의 안전 문제는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내가 누리는 편리함을 위해 누군가가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 우리 모두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사 현장 맥 여기서 마칩니다.